괜찮아? 다친 데 없어? 언니 고마워. 큰일 날 뻔했네. 괜찮은 거지? 네, 저 괜찮아요. 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던 12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간병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손에 들린 봉투 안에는 오늘 번 얼마 되지 않는 시급이 얇은 영수증과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반지하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등록금과 집세, 약값과 식비를 감당하기 위해 하루에 3가지 일을 했습니다. 병원 간병, 식당 설거지, 그리고 밤에는 떡볶이, 포장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사는 게 늘 팍팍했고, 어릴 때부터 가난과 단둘이라는 말을 몸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에게 기대는 법도, 도움받는 법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까지요. 그 아이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계절을 완전히 바꿔놓은 커다란 균열이자 새 출발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만약 제가 1분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아니면 지하철이 한 번만 더 늦게 도착했더라면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인연은 피연처럼 찾아와 저와 그 아이에게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혈연보다 깊은 인연이 어떻게 가족이 되어가는지, 가난과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구해낸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의의 순환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공감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지하철역 계단에서 만난 한 아이와 가난한 대학생이 서로를 구해낸 이야기 시작합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도 차갑게 불던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간병 알바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손등은 건조해 갈라졌고 발목은 오래 서 있어서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익숙한 하루의 일부였지요. 그날도 저는 반지하에서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를 생각하며 수첩에 적어둔 알바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학교로, 끝나면 식당 알바, 그리고 포장마차. 제가 하루에 가야 하는 곳은 늘 네 군데였습니다. 등록금과 집세, 약값과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쉬는 날이라는 건 사치였지요. 저의 마지막 일터는 지하철역 입구에 있는 떡볶이 포장마차입니다. 오늘도 가끔 도와주는 이모가 먼저 문을 열고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다은아, 오늘 일찍 왔네. 이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모, 오늘도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너보다야 덜하지. 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애잖아. 이모는 제 손을 잡아 자기 앞에 세워두고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너 잘 되면 이모한테 떡볶이 100인분은 사와라. 이모, 나 알지? 떡볶이에 튀김까지 추가. 이모는 제 어깨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은이는 착하고 성실해서 이 다음에 정말 잘 될 거야. 그때였습니다. 지하철 계단 위쪽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 계단 위에서는 작은 여자아이가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고, 그 뒤에서 은색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이의 발끝이 미끄러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지려는 모.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조심해. 아이의 손목을 잡자마자 아이의 작은 체온이 손끝에 전해졌고,
저는 그대로 내 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가벼운 몸이 제 품으로 쏟아지며 제 팔이 바닥에 먼저 닿았습니다.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놀란 눈만 보였지요. 괜찮아? 많이 놀랐지?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아, 언니, 나 넘어질 뻔했어? 응, 괜찮아. 안 다쳤어?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노신사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리야, 괜찮으냐? 저기, 학생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게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안 다쳤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때 아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 짧은 순간에 아이는 내 손을 믿는다는 듯 꼭 잡고 있었고 그 작은 손의 떨림이 미묘하게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이모는 뒤늦게 상황을 보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다은아, 너 또 누구 구한 거야? 팔 괜찮아? 괜찮아요, 이모. 노신사는 제 팔을 보다가 피가 조금 스친 걸 보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봐, 이거 다친 거 아니에요?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스친 정도예요. 소리는 제 앞에서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마치 오래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노신사는 제게 손수건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소리는 제 손녀입니다. 이 아이는 요즘 조금 불안해서.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라는 이름을 부르자 아이는 제 옆에 바짝 붙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언니가 잡아줬어. 좋은 언니야. 그래, 그게 참 다행이구나. 그는 소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제게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생, 이름이? 아, 김다은입니다. 다은 양, 정말 고마워요.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려다 제가 난감해할까 망설였는지 손만 내렸다 올렸다 하더니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연락처라도 다친 곳 병원비라도 사례를 해야지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제가 일부러 웃어 보이자 노신사는 제 표정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했습니다. 소리야, 인사드리거라. 고마워, 언니.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잘 가, 소리야. 다음부터 계단에서는 뛰지 말고. 기사인 듯한 남자가 고급 승용차 문을 열어주었고 소리는 나를 보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인연의 조각 하나가 내 하루 속에 불쑥 들어온 느낌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휘저으며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손을 잡을 때 느껴졌던 떨림, 울음을 참으려는 작은 어깨, 그리고 마지막에 지었던 미소. 이모는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아까 다친 데는 괜찮아? 네, 조금 긁힌 건데요, 뭐. 그래도 너가 뛰어가지 않았으면 꼬맹이 다쳤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을 열고 아까 그 꼬맹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운전석에서는 기사 아저씨가 서둘러 뛰어나왔습니다. 언니, 소리야? 이렇게 늦게 왜 또 왔어?
기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소리가 다은 양에게 인사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서. 소리는 제 앞에 서더니 조금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고마웠어?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스르 놓였습니다. 괜찮다니까. 다친 데 없지? 응, 나 멀쩡해. 그러다 소리는 갑자기 제 옆구리를 찰싹 붙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 떡볶이 먹어도 돼? 기사 아저씨는 눈살을 찌푸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왜 소리 저녁 안 먹었어? 기사 아저씨 대답 전에 제가 소리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응, 언니. 나 아까 떡볶이 먹으려고 했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못 먹고 그냥 갔잖아. 기사 아저씨가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 요즘 소리가 밥맛이 없는지 식사를 뜨는 둥마는둥해요. 여기 와서 떡볶이 먹는다고 저녁도 안 먹었답니다. 이모가 소리를 보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리 아가씨 얼마나 많이 먹으려고? 아가씨 아니야. 그냥 소리야. 알지 우리 소리. 소리는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 그렇지? 언니가 좀 맛있어?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기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다은 양을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를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첫 번째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는 걸요. 다음 날 이른 저녁 시간, 저는 포장마차에서 일하는 중에 깊게 눌린 모자와 두툼한 코트를 입은 노신사가 느리게 제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소리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이모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오셨어요? 회장님은 무슨 그냥 노인일 뿐입니다. 편히 계세요. 할아버지는 제 앞까지 걸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은 양. 네. 어제는 이 늙은이가 생각이 많이 짧았습니다. 내가 헛살았나 봐요. 그는 제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윤강그룹 회장 윤강호.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윤강그룹. TV에서나 보았던 그 회장님이 제 앞에 서 있는 장면이 꿈에서도 상상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어제 병원 치료라도 받도록 조치했어야 했는데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아서 저도 기뻤습니다. 이 노신사의 정체를 알고는 말도 편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은 양 마음이 더 고마운 겁니다. 그는 한참을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시간을 조금 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소리와 집에서 식사나 한번 합시다. 그 녀석이 밥을 잘 안 먹어서 다은 양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소리의 얼굴이 떠올랐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다은 양. 기사를 보낼 테니 집에서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얼떨결에 대답은 했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윤강그룹 윤강호 회장님과 대화를 나눈 것도 모자라 그 집에 초대를 받아 저녁을 함께 한다니. 그날 저녁 7시 어제 보았던 고급 승용차가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사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까 회장님이 포장마차에 혼자 오셨던 거예요?
기사 아저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회장님께서 직접 거기에 가셨다고? 네, 소리와 식사나 한번 하자고 하시면서 아저씨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군요. 점심 드시고 잠시 다녀오실 때가 있다고. 오후 스케줄 비우라고 하시더니 여기를 오신 거였네요. 처음 본 어린아이가 내 손을 꽉 잡았던 느낌이. 괜히 뭉클해서 좋다고는 했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어가는 그 문이 내 인생의 두 번째 문이었습니다. 소리가 사는 집은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담장, 바람이 전해주는 향긋한 소량기의 오래된 소나무,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도 충분할 넓은 마당, 그리고 현관 앞에서 다정하게 인사하는 집사 아주머니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그런 집으로 저는 발소리,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은 양.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바닥의 온기와 고급스러운 나무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다른 세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집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아이는 발소리를 톡톡 내며 달려와 두 팔을 번쩍 벌렸습니다. 언니, 왔다. 소리는 내게 달려와 내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아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나 오늘 언니 온다고 해서 청소도 했어. 할아버지와 밥도 많이 먹기로 약속했어. 그래? 언니도 많이 먹을 건데. 당연하지. 언니는 떡볶이 못 먹어서 배고프잖아. 그때 회장님이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언니 왔어. 그는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다은 양. 배고프지? 주방으로 갑시다. 소리의 손은 여전히 내 손을 꼭 쥐고 저를 주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많이 들어요, 다은 양. 집사 아주머니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마치 저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음식을 차리면서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린 소리와 회장님, 그리고 나,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집도 내가 살던 세상과 다르지만 먹는 것도 내가 먹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 이건 소리 의견이니 부담 갖지 말고 많이 들어요. 우리 소리가 다은 양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끼나 봐요. 다은 언니랑 같이 저녁 먹으며 많이 먹기로 하래비랑 약속까지 했어요. 소리는 내 옆자리에 딱 붙어 앉아서 내 얼굴을 보며 자기가 많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는 모습이 많이 귀여웠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저는 괜히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여기가 저처럼 하루 5군데 알바를 전전하는 사람이 와도 되는 자리인지조차 헛갈렸어요. 윤강호 회장은 제 앞에 따뜻한 차를 놓아주었습니다. 다은 양,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이런 데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그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누구나 우리 집에 처음 오면 다 그럽디다. 내가 무서운가? 긴장한 저를 풀어주려는 농담이 속 깊은 회장님의 배려로 들렸습니다. 다은 양은 학교 끝나면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공부는 언제 하노? 긴장한 제가 안쓰러웠던 회장님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도 긴장했다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꼴찌예요. 알바를 2개나 하다 보니 성적은 맘 같지 않아요.
제 대답을 들은 회장님은 언뜻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소리는 제 옆에 찐득하게 붙어 앉아 있었고 제 손목을 살짝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좋아? 과일 먹을래? 응, 근데 소리야. 앉아서 얌전히 먹어야지. 힝, 알겠어? 그 모습을 본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은 양, 사실은 이 늙은이가 오늘 보자는 이유는 우리 소리 때문이에요. 그는 잠시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놈이 마음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그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묻어있던 상실감은 분명했습니다. 소리의 엄마가 사고로 떠난 뒤 이 아이는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침도 위로도 모두 거부했지요. 소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아이라도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은 양을 만난 뒤로 요 며칠 소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내 어제 떡볶이를 먹으러 왔을 때 소리가 오래간만에 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언니 때문에 웃은 거야. 나 언니 좋아. 그 말은 어린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꺼낸 말이었지만 제 가슴에 오래 남는 말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은 양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리 가정교사를 맡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소리를요? 내 시간과 조건은 다은 양에게 맞추겠습니다. 대가는 충분히 드릴 것이고요. 순간 머릿속이 어질해졌습니다. 가정교사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지요. 저는 아직 학생이고 경험도 없고 회장님은 말을 잘랐습니다. 나는 경험 많은 선생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리가 믿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도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해줘. 나 언니랑 공부할래. 작은 손이 제 손을 붙잡고 있는 그 느낌. 그 따뜻함이 제가 겪어온 하루의 추위보다 더 강하게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소리를 보니 둘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가 저렇게 원하잖아요. 소리는 바로 말했습니다. 난 언니가 좋아? 아이의 한마디가 그 어떤 계약서보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은 마치 무거운 돌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은야. 그날 저와 소리, 회장님 사이에 조용하지만 견고한 약속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소리와 회장님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면서도 계속 생각했지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런 집에서 일해도 될까?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반지하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전기장판 위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왔냐, 다은아?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저는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또 누구 도와준 거냐? 이번엔 누가 날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윤강호 회장의 명함과 가정교사 제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명함을 보다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뉴스에도 나오던 그 회장 아니냐? 맞아요.
그 집 손녀를 네가 가르치게 된다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은아, 큰 집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도 있고 무서운 사람도 있다. 너는 너무 착해서 혹시 상처받을까 걱정이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려고요. 소리가 너무 좋은 애예요.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약속 하나만 하자.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돈이 아무리 좋아도 바로 그만둬라. 내 걱정 마세요, 할머니.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제 삶의 어딘가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정교사 첫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를 묶고 옷을 골랐습니다. 옷장이라고 해봤자 겨울 니트 몇 벌과 코트 한 장뿐이었지만 그나마 깨끗한 것을 꺼냈습니다. 다은아, 밥이라도 먹고 가라. 시간 없어요, 할머니. 늦으면 안 돼요. 저는 빵 하나를 입에 물고 뛰어나갔습니다. 어쩌면 내 첫 직장 출근처럼 느껴졌지요. 윤 회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소리가 두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집사 아주머니가 소리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소리야, 언니 온다. 언니 빨리 와. 소리는 제 손을 잡아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아이의 방은 화려하지 않고 필요 최소한의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연필심이 부러진 샤프와 지우개 가루가 잔뜩 쌓여 있었고 책장에는 읽다만 책이 많았습니다. 아, 이 아이도 많이 힘들었구나. 저는 책상에 앉아 물었습니다. 소리야,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음악. 왜? 선생님이 칭찬해줘. 그럼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 왜? 틀리면 내가 바보 같아 보여서. 그 말은 어른이 말해도 슬픈 문장인데 아이 입에서 들으니 더 아렸습니다. 소리야, 틀리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틀려도 다시 해보면 되는 거야. 소리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언니, 나 바보 아니지? 아니지. 우리 소리는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지. 그날 소리의 웃음을 보며 저는 무언가 뚝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해야 하는 건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틀려도 괜찮아. 넌 안전해. 라는 말을 계속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니 소리가 무언가 글을 쓰다 말고 자꾸 지우개로 문질러 지우는 걸 발견했습니다. 소리야, 그거 뭐야? 비밀. 언니한테만 말해줄래? 소리는 책을 덮고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 꿈꾸고 있었어? 무슨 꿈? 엄마 꿈.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말해줬어? 소리야, 괜찮아, 괜찮아. 근데 눈 뜨면 엄마 없잖아. 그 말은 한순간에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리를 안아 주었습니다. 소리야,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아냐, 울면 혼나. 요가? 몰라. 소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주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혼자 울게 두지 말자. 이 아이의 편이 되어주자.
그 결심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윤강호 회장이 문틈으로 저희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 회장님, 방해하려던 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참 보기 좋네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소리가 다은 양을 참 잘 따릅니다. 저도 소리 좋아합니다. 허허, 고맙습니다. 회장은 창밖의 겨울 햇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첫째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는 강제로 변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둘째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곁에 있어주는 방법이지요. 그 말은 저에게도 깊게 와 닿았습니다. 다은 양, 소리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회장님 역시 소리를 지켜내지 못했던 시간들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채워줄 작은 조각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정교사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매주 3번, 때로는 4번씩 윤 회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자연스럽게. 어느 날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소리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학교에서도 친구 생겼어? 진짜? 누구야? 혜진이. 걔가 내 그림 예쁘대. 그래? 그럼 언니도 빨리 보고 싶다. 보여줄게. 언니한테만. 소리는 책상 서랍에서 그림 종이를 꺼내 주었습니다. 바나나를 들고 있는 작은 강아지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이 귀여운 건 둘째 문제였고, 저는 아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더 감동이었습니다. 소리야, 너무 잘 그렸다.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 응, 최고야. 그날 아이는 한참 동안 그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제가 집으로 가려 하면 회장님이 마당까지 나와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다은 양,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소리가 요즘 정말 열심히 해요. 그 아이가 요즘 밝아진 건 다은 양 덕분이지요. 그는 천천히 마당을 걸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온도와도 같습니다. 온도요? 예, 온도. 너무 차가우면 얼어붙어 나아가지 못하고 너무 뜨거우면 타버리지요. 그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는 사람이 삶을 바꿉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깊게 와 닿았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누군가가 제게 그런 사람이 되어준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회장님은 저를 향해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다은 양은 소리에게 적당한 온도입니다. 그 말은 서늘한 겨울 바람을 잊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가끔씩 갑자기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식당 청소 알바를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긴 병원입니다. 보호자분,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병원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박 수치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온통 소음만으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저를 지키려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지금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은 양, 오늘 수업은? 저는 급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할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병원 이름이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개인적인 일을 말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일해병원입니다. 그는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곧 가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지 않으셔도.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겨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병원 복도로 지팡이를 짚은 윤강호 회장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은 양. 그는 제 말에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약해집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은 수십 년 동안 제 마음 어디 깊은 곳에 묶여있던 매듭을 조금 풀어주는 말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분이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제 상황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는 것을. 그 밤 회장님은 제 근처에서 멀찍이 떨어져 따뜻하게 기다려 주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 상태가 안정되자 저는 다시 가정교사를 하러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소리가 거의 달려오다시피 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응. 이제 좀 나아지셨어? 진짜 다행이다. 소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제 손등을 만지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손 차가워. 걱정 많이 했어? 응. 소리는 책상 앞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없어가지고 나 좀 무서웠어? 왜 무서웠어? 그냥 그랬어? 언니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아이의 그 말은 제 가슴에 잔잔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리야. 언니는 소리 두고 안 사라져. 걱정하지 마. 소리는 제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언니가 옆에 있어서 좋아. 그 말이 어쩌면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가정교사가 된 지 2달째. 세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학교에서 칭찬받는 일이 늘었고 친구 이름을 한 명씩 늘려갔습니다. 저는 가난이 여전히 옆에 있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덕분에 매일을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은 집안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표정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마당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가 웃는 걸 보니 내가 오래 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소리 정말 밝아졌어요. 예, 다은 양 덕분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은 양. 소리가 다은 양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소리 좋아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의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셋은 정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소리는 저를 보면 언니 하고 달려왔고, 회장님은 종종 제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수고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소리의 성장과 회장님의 변화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작지만 확실한 빚이 되고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조용한 행복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한 번 더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은 우리 모두를 흔들어 놓을 큰 시련을 함께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저녁바람이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납품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먼지가 올라와 숨을 잠시 멈춰야 했고, 벌써부터 패딩을 꺼내 입는 사람들이 보였지요.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그리고 가정교사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잠시 호전되었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마음속 어딘가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거움은 제가 아무리 웃으려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여전히 잘 웃었고 여전히 제 손을 꽉 잡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가 자주 뒤를 돌아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듯, 누군가를 기다리듯 그러던 어느 날,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소리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언니. 응? 언니 요즘 자꾸 피곤해 보여.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표정 하나만으로도 금세 들켜버리는 것들이요. 걱정하게 했구나. 나 언니 또 사라질까봐.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전에 병원 갔을 때 언니 갑자기 없어졌잖아. 그냥 그 생각나서. 소리는 제 손을 잡아 자기 볼에 살짝 대었습니다. 언니 손 차가워. 언니 힘들면 말해. 그 말은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보기엔 너무 성숙했고 너무 따뜻했습니다. 소리야, 언니는 안 없어져. 그리고 소리가 있어서 언니 힘들어도 잘 버틸 수 있어? 소리는 아주 미세하게 미소 지었지만 어떤 작은 그림자가 그 아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은 저를 서재로 잠시 부르셨습니다. 다은 양,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서재는 늘 정갈했고 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요. 아, 아닙니다. 그 말이 가장 힘들다는 뜻인 건 내가 잘합니다. 회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창문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지키고 싶을 때 더 지치기 마련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다은 양,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언제든지 말해요. 네.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도망갈 곳이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참이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망갈 곳. 그 말은 너무 낯설고 너무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떤 예감 같은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비가 오기 직전의 공기처럼 묘하게 가라앉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흐린 저녁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관리인 아저씨가 달려왔습니다. 다은 씨,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요? 저기 입구 쪽에서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함을 느끼며 입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플러를 한 남자가 담뱃불을 밟아 끄며 일어섰습니다. 오랜만이네, 다은아.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그래, 나야. 제 친오빠. 저를 어린 시절 내내 괴롭혔고 집안 돈을 훔쳐나가고 할머니에게 손찌검까지 했던 그 오빠였습니다. 여기서 뭐해? 저는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참 냉정하다. 같은 핏줄 오빠가 찾아왔는데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뭘 원해? 돈 좀 빌려줘. 역시나 늘 그랬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서? 있잖아. 무슨 소리야? 너 요즘 큰 집 들락거린다면서? 재벌집이라며.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는데? 동네에서 다 알아. 너 요즘 기세가 남다르더라? 예쁜 대학생이 재벌집 들어갔다 이런 소문도 있고.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까봐 가장 두려웠습니다. 돈 없어. 제발 가. 참 모질다. 할머니 치료비도 내가 좀 보태주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빠가 할머니를? 그래. 가족끼리 돕는 거지.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오빠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차라리 찾아오지 말고 필요 없으니까 돌아가. 오빠는 제 손목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순간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허튼 짓 하지 말고 가. 오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면 내가 그 집에 가서 얘기해야겠네. 저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뒤에서 낮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강호 회장이 지팡이를 짚은 채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놀라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아, 아무 일 아닙니다. 회장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은 양, 이분은 제 오빠입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알면서도 다른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눈빛이 전혀 다른 온도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이면 더더욱 한밤중에 이런 장소에서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되지요. 오빠는 눈을 크게 뜨며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오해입니다. 그냥 얘기 좀. 가십시오.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저희 직원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오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회장님은 얼어붙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오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듯 걸어갔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저는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죄송할 일 아니에요. 다은 양. 회장님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만 저는 그의 뒷말을 기다렸습니다. 다은 양. 네. 그런 사람에게 약점 잡히는 건 다은 양만 손해야.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인 칼 같아 제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가족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살짝 흔들렸습니다. 가족이 저에게 상처만 준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말이 언젠가 진짜가 되면 어떨까. 그런 희미한 기대를 제가 버리려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란이 난 것을 느꼈는지 대문이 열리더니 소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언니 왜 울어? 저는 순간 당황해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소리야. 언니 괜찮아. 거짓말. 소리는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울었어?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어? 소리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제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없어지면 안 돼. 그 말은 심장을 깊게 찌른 말이었습니다. 언니, 그 아저씨 나쁜 사람이지? 소리야, 나 봤어. 언니 손 꽉 잡았잖아. 나쁜 거잖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소리가 복도 끝 창문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리야, 언니는 절대 안 없어져. 진짜지? 그럼 언니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소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나만 없으면 행복할까?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 그 아저씨가 언니 괴롭혔잖아. 나 때문에 언니가 힘든 거 아니야? 그 말, 10살 아이가 하기엔 너무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소리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소리 덕분에 언니는 잘 버텨. 소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약속해. 뭘? 나 절대 안 떠난다고.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응, 절대 안 떠나.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만큼 더 큰 폭풍이 바로 다음 날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말, 회장님의 눈빛, 소리에 울먹이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이 답답하게 눌러졌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가난한 가족에게서 도망치듯 살아온 지난날, 그리고 겨우 얻게 된 따뜻한 곳, 따뜻한 사람들.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너무 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르신 상태가 다시 불안정합니다. 저는 그 말에 가방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숨이 넘어가도록 달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댄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 고비가 올 수 있습니다. 가족분께선 마음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 말은 얼어붙은 겨울바람처럼 서늘하고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할머니는 아주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다은아, 네, 할머니. 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잘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손이 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너는 사람 마음 지켜주는 애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 말은 마치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윤강호 회장이 수행원도 없이 혼자서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의를 따질 필요는 없지요. 회장님은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다은 양의 작은 일상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는 참 좋은 아이입니다.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내 손녀? 참 착한 애죠. 회장님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은 양, 오늘은 집으로 가지 말고 할머니 옆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힘내, 다은 양. 그 말 한마디가 그날 밤을 버티게 했습니다. 새벽녘,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다은아, 네,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마.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편안한 상태이십니다. 이대로 잠시 지켜보시죠.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날 새벽, 세상에서 유일했던 가족이 조용히 제 곁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윤강호 회장과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검은 코트를 입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할머니 하늘 갔어? 응. 언니, 울지 마. 저는 소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소리야, 와줘서 고마워. 회장은 장례식장을 둘러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은 양, 지금 이 상황에서 이야기 꺼내기 조심스럽지만 제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그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은 양이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 말은 슬픔과 현실이 동시에 밀려드는 복잡한 말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회장은 제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은 양은 우리 소리에게 가정교사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작은 빛 하나가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회장님은 제게 윤강그룹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은 양, 우리 문화재단에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요? 여기서 일한다고요? 그래요. 윤강문화재단은 윤강그룹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의미 있는 부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한다는 건 불안정한 알바, 인생을 벗어나 제 삶을 진짜로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말했습니다. 다은 양에게 교육비, 생활비, 주거까지 모두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 정말 해도 될까요? 다은 양. 회장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은 양은 우리 소리의 미래를 바꿔준 사람입니다. 이제 다은 양 자신의 미래도 바꿔보십시오. 저는 손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순간 제 삶의 방향이 조용하게 그러나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문화재단 첫 출근을 앞둔 날, 저는 소리의 방에서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소리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언니, 진짜 여기서 사는 거야? 응. 언니 이제 여기서 소리와 같이 살 거야. 와, 나 친구들한테 언니 자랑해야지. 그러더니 소리는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응? 언니, 나 이제 안 무서워.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언니 있으니까. 그 말은 제 마음 어딘가에 오래 쌓여있던 두려움과 외로움을 한꺼번에 녹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출근 첫날 아침, 회장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다은 양, 네 회장님. 나는 소리에게 부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다은 양은 그 아이에게 따뜻한 계절을 만들어 주었소.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몇 달 뒤, 겨울은 완전히 지나고 정원 가득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소리 손을 잡고 느린 걸음으로 정원을 걸으셨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며 두 사람의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소리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 사진 우리 가족 사진이야. 그래, 가족 사진이지. 그리고 회장님은 소리를 바라보다가 저를 향해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은 양, 네, 인연이라는 건 정말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지팡이를 하늘 쪽으로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건 돈도 운도 아닌 선한 마음 하나였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작은 아이의 손을 붙잡아 준 그 순간,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세 사람의 인생을. 지금 저는 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쁘지만 삶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소리는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 회장님은 가끔 제 자리 앞을 지나며 점심은 했어요? 하고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려준 사람들이라는 걸. 소리는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회장님은 제게 기회를 주었으며 저는 그들에게 사람의 온도가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 인연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작은 떨림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셋을 단단히 묶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절이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첫 번째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은이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공감해 주시고 그 느낌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들의 따뜻한 가족애를 이어서 다음 화에서 만나요.